많이들 불안해하세요. 지금 빨리 어디 보내가지고 빨리 뭘 교육을 받아야지 여기서 뭐 같이 이러고 있는다고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의지가 있다고 공부가 되느냐? 절대 안 되거든요. 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공부, 가짜 공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승익입니다. 또 올해 많은 전국의 강연장에서 많은 분들을 뵀었는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하고요. 유쾌한 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승희 선생님께 저희 유쾌한 밤이란 뭘까요? 아, 유쾌한 어떤 건지 밤이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 유쾌한 밤은 제가 그렇게 영상 찍은 것들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친정 같은 느낌인데 이게 네. 되게 남자가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내가 저기 친정 갔을 때 그런 어떤 편안함이 아닐까. 친정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저희 이제 1년 전에 인터뷰에서 화내지 않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올해 좀 많이 실천하셨나요? 1년 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감히 그런 말을 그걸 만약에 제가 네. 공략했다면 네. 전 지킨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제가 조금 더 본질을 압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저녁에 한 2-3시간 동안에 내가 생각한 어떤 목표가 되게 많아. 네. 진도나 특히나 이런 게 목표라면은 얘는 못 따라오거든요. 계속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저녁 시간의 본질은 일단 첫째로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네. 그거 하려고 퇴직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수학을 틀리든 뭘 틀리든 괜찮아요. 마지막에 중요한 게 못할수록 기회예요. 어제도 왜 11시 반에 잤겠습니까? 현행을 하다 보니까는 엄청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 10시가 되건 11시가 되건 해보자. 끝까지 하자. 그래서 내일 진짜 거의 다 맞는 수준까지 한번 가보자. 꾸역꾸역.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화낼 이유가 없죠. 예, 오히려 실패를 배우고 실패해도 다음날 그래도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노력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화는 진짜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공부에 그 열차에 올라타기 전에 정말 좀 무섭게 집중하고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예. 이야기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생각하는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현재로서는 전교사 4%, 인서울이라면은 전국에서 한 7%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초등, 중등 부모님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잘 되는 애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그렇군요. 알아서 그냥. 그렇죠. 네. 저희 반에 이제 전교 1등이 있다. 그러면은 괜찮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몸은 괜찮아? 약 먹었어? 뭐 이런 얘기밖에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정말 진짜 머리에 진짜 막 이렇게 열이 나도록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아이들이 결국에 원하는 것을 얻죠.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냉엄한 현실이에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누군가 그렇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경지에 그 성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서울대생들이나 이런 어떤 최상위 성취한 아이들의 에피소드 들어보면 뭐 얼굴에 분무기 같은 거 막 뿌리고요. 네. 절대 안 자요. 그리고 정말 또 특징적인 게 정말 사소한 것도 최선을 다합니다.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좀 하는 어떤 그 친구들의 힘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현상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들 이제 불안하니까 더 빨리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효과가 나고 있지를 않거든요. 물론 정말 선행의 힘으로 정말 잘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헷갈리게 되는데 그 친구들도 기본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 그리고 공부 습관 이 두 가지가 딱 갖춰진 거죠. 근데 의지가 있다고 공부가 되느냐? 절대 안 되거든요. 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매일매일 힘들 때도 공부하고 짜증날 때도 공부하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연습
훈련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된 상태로는 사실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력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로는 저는 그 어떤 도움도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수능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했다. 아마 현행을 하시니까 교과서 공부 열심히 시키고 계실 것 같거든요. 교과서 공부 좀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교과서 얘기 나오면 또 굉장히 우리가 귀가 쫑긋하고 민감해지죠.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어떤 인용 어구가 있죠. 교과서만 보고 수능 만점을 네, 받았다. 이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얘기가 나오면은 다들 이제 막 발끈발끈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교과서만 보고 수능 만점 받은 게 아니고 네. 교과서를 닳도록 봐요. 외울 때까지.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동반된 암기인 거죠. 어떤 필요한 과목이라면 교과서를 30회 이상 보면서 모든 내용을 진짜 이해를 하고 몇 페이지에 뭐가 있을 때까지 다 암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까지 공부하지 않고 개념이 많이 이렇게 숭숭숭 뚫린 채로 문제집이든 다른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효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교과서만 보고 성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 학생의 결국 공부할 의지가 엄청 셌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독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수능 연구도 많이 하셨고 방법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기본적으로 수능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게 가장 문제의 본질인 것 같아요. 네. 제 고민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정말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질은 독서거든요. 네. 그거는 실제로 독서가 안 되면은 수능의 각 영역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령 지금 아이들이 독서 교육이 많이 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아니겠죠. 선행이 빨라지고 국영수사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독서는 오히려 많이 강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기초 체력이 딸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못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주어진 시간에 독서 습관을 만드는 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이고 공감하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책 많이 본다고 뭐 되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책 막 넘기고 이래봤자 옆에 아이들은 그게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놀아요. 제가 뭐 노력을 전혀 안 합니다. 분위기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분위기조차 없으면 아이는 독서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같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고도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지금 빨리 어디 보내가지고 빨리 뭘 교육을 받아야지 여기서 뭐 같이 이러고 있는다고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앉을 수 있는 힘, 한 30분 집중하는 힘, 책장을 넘기는 힘, 자기의 관심사 책을 자기가 알아서 넘기는 힘, 이거를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가짜 공부 멈추고 진짜 공부해야 된다고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 가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어떻게 가짜 공부를 시키고 계신지 예. 아이의 입장에서 또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얘기란 걸 알고는 있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티처스 1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울에 이제 그 대치동에서 밤 10시에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세계적인 풍경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일타 강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저 중에 5%나 제대로 공부한다. 네, 맞아요. 그 옆에서 그러시죠. 5%가 많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대치동은 분위기라도 있다. 거기는 분위기라도 어쨌든 면학 분위기, 뭔가 경쟁에 대한 인식이라도 있지 전국적으로는 떠밀려서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은 분위기도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치열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극상위권을 제외하고는 교육열 없어요. 부모님들의 어떤 정보력과 가정에서 약간의 어떤 재원을 바탕으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것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경쟁이 치열한 건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이른 시기에 공부를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하는 것들, 이거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과가 안 나오는 가짜 공부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12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시험의 난이도도 지금이 훨씬 높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데 목적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기 싫어지고요. 결국에는 열심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원하는 결과가 고생 끝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럼 진짜 공부는 뭐냐? 왜 하는지 아는 거죠. 네. 공부 왜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부모가 조금만 도와주는 노력이 있으면 됩니다. 쉽게는 진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로라는 게 그래요. 우리 아이는 아직 원하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로라는 게 하루아침에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초등에는 뭔가 이렇게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뭔가 이제 진짜 갈피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진로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정말 전무해버리면 확신이 생길 수가 없고요.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은 나이가 어려도 확신이 세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요. 고등학교 1학년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는 평균적으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엄청 센 애들이 많아요. 그럼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무섭게 공부를 해요.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진짜로 공부해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 아이들이 어떤 것에 관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모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드님이 기차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의 관심사를 발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제가 얘기를 잘 여쭤볼까 봐요. 꺼내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아내가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이 기차에 빠져 있는 게 맞냐? 고민되죠. 네. 게다가 이제 또 공부를 되게 잘하면서 기차를 좋아하면은 엄마가 그래?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아. 이제 아내 입에서도 절로 너 이럴 거면 이제 기차 그만 좋아해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할 거 안 하고. 아니겠지만. 뭔지 아시죠? 할 거 안 하고 이렇게 기차 얘기만 할 거면은 너 이제 기차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는 그랬습니다. 기차에 대한 관심을 여기서 끊으면 부모의 어떤 의지로 끊으면 이 아이는 세상에 관심을 끊을 것이다. 기차를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그냥 좋아하게 된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야, 너 수학 이렇게 못할 거고 영어 이렇게 숙제 못할 거면 기차 좋아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아무 어떤 타당한 근거 없이 영어 수학을 못하니까 기차를 안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을 거예요. 평생 이 아이가 기차를 좋아해서 뭐 기관사가 될까요? 이 관심은 계속 바뀝니다. 내가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부모랑 자녀가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가 그래요. 이 관심을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전 얘기합니다. 반드시 튀어나온다.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나왔을 때 그게 공부랑 관련 없는 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막 보드게임이 재밌대. 아니야, 잘라. 그거를 막 이제 막 가지치기 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공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안 가지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즐겁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들어볼까 봐요, 선생님께. 네. 1단계로 제가 잡은 거는 마인드의 변화거든요. 이거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나의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는 나의 어떤 뭐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낮기도 하고요.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제1방해 요소는 나예요. 사실 인간의 무의식이 거의 90% 이상을 잡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무의식에서 나온 결정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 안 될 것 같아. 공부 어차피 IQ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이 밑에 무의식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공부 어차피 재능이잖아.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를 통째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초등 자녀를 두시거나 뭐 그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은 내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작은 성취라도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수학 성적을 올렸어. 영어 성적 10점 올렸어. 나도 노력하면 돼. 이게 쌓이면 자기가 갖고 있던 무의식적인 불안감,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죠. 네. 자기의 노력의 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저는 SNS를 좀 멀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제일 좋은 순간에만 뭘 올리거든요. 그냥 뭐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나도 기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주로 올리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올리는 분들도 있고 마케팅 같은 걸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을 보라. 정말 진짜 세상을 보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생각해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인식을 좀 바꾸면은 좋겠고요. 그게 제가 이제 드는 비유가 웃는 시시포스가 되자. 시시포스 돌 굴리잖아요. 꼭대기에 굴리면은 다시 떨어져. 그럼 또 굴려 올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굴려서 올려놨더니 밤 지나고 나니까 아침에 또 굴려야 돼. 또 출근해야 돼. 우리 그래요. 근데 웃는 시시포스가 되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굴려야 되지만 표정은 내 거잖아요. 내 생각은 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공부나 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한번 확 바꿔보면은 좀 진정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기왕 할 거 웃으면서 하자.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울면서 80년 어떻게 보냅니까? 너무 끔찍한 괴로운 거예요.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신간에서 밑줄을 딱 하나를 긋는다면 이 말씀에 정말 밑줄을 긋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까? 선생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인설 명문대 가면 좋겠습니다. 네. 욕심도 못 내냐. 근데요, 저는 왜 그렇게 목표를 잡았냐면 네. 저는 진짜 그걸 원하니까요. 원합니다. 예, 들으시면서 뭐야 홀딱 깬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방법은 이제 100가지가 있겠죠. 네. 100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아이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선행을 통해서 남의 도움으로 가느냐. 저는 남의 도움으로 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왜 그래요?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진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생의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누가 행복한가? 이 고민을 부모로서는 정말 깊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비를 투자하고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애를 쏟으면서 공부를 왜 시키느냐? 성적이 높아야 좋은 대학 가서 사회 출발선이 좋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철저한 착각이라 생각해요. 책에서도 인용한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그 존 크럼벌츠 교수의 책을 보면 누가 행복한가 연구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연구의 결론은 그거예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셀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확신은 주관이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많은 경험과 독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경험해오고 실패를 많이 할수록 확신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저건 실패 다 걷어내고 나면 나의 본질이 남고 이 본질을 바탕으로 나의 진로든 인생을 설계하면 훨씬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진짜 공부를 설계를 했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다면 독서를 많이 하고 부모랑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는 거 그로 인해서 진로가 생기고 매일 부모와 훈련한 끝에 진짜로 공부하게 되어서 정말 진로를 잡았을 때는 그건 진짜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확률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들 중에 저는 이제 자부하는 게 저 유기농 제안이죠. 네. 나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빨리 가기 위해서 막 체할 듯이 뭘 하는 게 없죠. 독서하는 게 뭐가 나빠요. 예를 들면 그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도 책장을 넘겨. 솔직히 저도 책 안 봤거든요. 네, 평생을 책을 안 본 사람입니다. 근데 아빠 되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보여줘야 되니까.
어제도 넘겼습니다. 네, 어제도 넘깁니다. 막 넘깁니다. 계속 네. 넘깁니다. 근데요, 그게 저한테도 뭐가 나쁩니까? 뭐 통념으로는 되게 피곤하죠. 피곤한 생각해. 근데 그게 저 인생에 뭐가 해가 됩니까? 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좀 귀찮을 뿐이지. 저는 이거는 뭐 누구에게도 나쁠 것이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끝에는 아이들이 어떤 진짜로 공부를 해서 원하는 성취도 하고 성적도 좋고 네. 궁극적으로는 행복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 정말 오늘 많은 말씀 나눴어요. 그 이제 끝으로 우리 그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또 보내셨어요.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또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의 가장 큰 특장점은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내도 저도 성장하고 싶거든요. 뭐 성장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챙겨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같이 독서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저는 참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실천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셨을 때에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도 그 품 안에서 정말 잘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보람도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고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새해에 선생님을 만나 뵙고 저희의 좀 한 해의 문을 열었는데 또 한 해 끝에 선생님을 뵙고 네,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해를 잘 보람차게 진짜 정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의 성장에도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정말 힘을 주셨기도 하고 네, 유쾌한 밤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2024년에도 성장하는 아이들과 부모가 되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1년 후에는 또 달라진 모습으로 더 성장해서 키는 안 크겠지만 마음이 더 넓어져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2024년에도 반갑게 또 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어요.